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활기차게 손주와 놀아주고, 여행을 다니며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모습. 아니면 몸이 불편해 집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미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상당 부분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에 대한 결정이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할 5가지 필수 근력 운동과 이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1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매년 약 35%의 근육량을 자연스럽게 잃어갑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 가졌던 근육의 최대 30%까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근육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유지하고 뼈를 보호하며 균형을 잡고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조직이에요. 근력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낙상 위험 증가, 골다공증 악화, 당뇨병 위험 증가,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단일 운동으로는 최고의 효과를 주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근육을 한 번에 강화해 줍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보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척추는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0회, 3세트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푸시업 또는 월 푸시업입니다. 상체, 특히 가슴과 삼두근, 어깨를 강화하는 데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방식이나 벽을 활용한 월 푸시업부터 시작해보세요. 팔 힘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죠. 세 번째는 데드리프트 변형입니다. 허리와 코어, 다리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필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자세부터 익히고 점차 가벼운 덤벨이나 물통 등을 활용해보세요. 이 운동은 일상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부상 방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코어 근육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어 근육, 즉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코어는 우리 몸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자연적인 코르셋과 같습니다. 배에 힘이 없으면 척추를 제대로 지지할 수 없어 허리 부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복부 근육이 약한 경우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실려 디스크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세가 불량해지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플랭크는 이런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강한 코어는 허리 통증 예방, 자세 개선, 균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로우 운동입니다. 등 근육과 이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좋은 자세 유지와 일상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등 근육은 거북목 예방과 전반적인 상체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5세입니다. 저는 운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상생활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60세 이후 갑자기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쇼핑백 들기,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반면 박미자 씨는 72세입니다. 55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웃었죠. 지금 제가 유일하게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할머니입니다. 미자 씨는 지금도 활기차게 손주와 놀고 여행하며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안 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과 기능의 심각한 감소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해 뼈 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셋째,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체중 증가와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낙상 위험이 증대됩니다. 균형감과 반사 능력이 저하되어 낙상 사고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섯째, 인지 기능이 감소합니다. 근력 운동은 뇌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근력 운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2회나 3회만 하세요.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에도 휴식이 필요해요. 기저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즐기세요. 그룹 수업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80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세에 처음 덤벨을 들었어요. 1년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젊음은 선물이지만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동 계획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선택, 지금 시작하세요.